박영식의 정치한 시장 6월 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자. 야, 근데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도 사실 기분이 좋았는데요. 예. 어제도 사실 이 시간쯤에 거의 뭐 당선 유력 떠 있었고 가기 전에 이제 확실히 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뭐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뭐 기분이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만 너무 바쁘게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정신없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하루가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을 또 이제 처음 모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여당 1차요. 여당 1일차 예, 여당 1일차 우리 박주민 의원님 모셨고요. 또 우리 리박스쿨로 인터넷의 현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황인두 이사님. 네, 기분이 남다르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리박스쿨 리박스쿨은 뭐 장학생인 줄 알고 아니요. 리박 시작부터 뭐 해보자는 거. 인지전 아니지 인지전과 관련돼서 늘 경고를 해주시다가 리박스쿨 보도가 나오고 나서 황희두 말이 다 맞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과 관련돼서 현인이라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영화계의 현인, 어우. 시사 평론계의 현인, 예, 또 우리 거의 없다님과 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또 이제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소감부터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우리 예, 같이 있는 마이콜처럼. 깜짝 놀랐네. 네네. 어. 네. 일단은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겨울부터 이제 시민분들이 쭉 밀고 오신 거잖아요. 상황을 만들어 오시고. 네, 12월부터. 뭐 계엄 해제 상황도 그렇고 탄핵 상황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현재에서 인용 안 될 때 계속 시민들 계속 광장에 나가서 싸우시고. 네. 이번에 선거 또 뭐 많은 득표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네. 하는 것도 다 시민분들의 힘이라서 진짜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시스템인 것 같지만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나라의 주인으로서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는 걸 몸이 진짜 느끼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쭉쭉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지나가시죠. 많이 지나가요. 골목골목 위원장으로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빨간 벤츠나 한번 차 팔았을까요? 이제 한번 쪽팔려서 확실하게 이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당이거든요. 아니 달라요. 소감은 사실은 저희가 오늘 저희 제작진들이 오전부터 점심쯤이었다. 의원님이 저기 개인 SNS에 올리신 여당 1일차 사진이 있어요. 예. 그 사진을 보고 이 박주민이라는 사람의 미소가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이었다라는 거를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기분이 실제로 좋아서 나오는 웃음이도 너무 좋았죠 오늘. 하겠지만 그건 누가 찍어주신 거예요? 저희 보좌진들이 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예.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걸어가도 자동적으로 저를 향해서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영상은 아니었는데 예, 사진을 그냥 계속 자기들도 찍고 나서 우리 계속 찍네. 솔직히 근데 이제 안 찍으니까 아쉽지 않으세요? 사실 라이브 방송을 보는 분들도 네. 어제 그 마지막 운동할 때 많은 분들 예. 어제도 거의 한 3,000명 이렇게 보시던데. 녹번역에 사실 때 3,000명 보시는데 내일부터 라이브 방송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의원실도 약간 중독이 돼서 예.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당이니까. 네. 단기간에 카메라 노출이 아마 레이디 가가보다 더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두 명인데요. 네. 제가 보면은 이제 여당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영상을 네. 다작을 하신 분들은 딱 두 명 있어요. 네, 다작 배우들이요. 다작 배우 이제 박주민, 네. 정청래. 정청래. 정청래 위원장은 네. 쇼츠가 막 내리는데 끝이 없어요. 쇼츠를 너무 무지성으로 만드는 거 와, 나 지금 깜짝 놀랐어. 그냥 잘라서 올린다고 쇼츠가 아니지. 뭐가 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그게 많이 터져요 또. 그러니까 네.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뭐 그래서 또 한국일보에서 쇼친자 정청래와 네. 나친자 박주민. 쇼친자, 라친자. 네. 너무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예, 앞으로 또 우리 의원님이 어떤 선거에서든 이렇게 또 열심히 또 활약하시는 모습을 다들 또 기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황희두 이사님도 소감 한 말씀.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간절히 기다렸던 거잖아요. 딱 6개월 만에 네. 이렇게 웃을 수 있었던 네.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생각만큼 그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서 아 퍼센테이지. 그래서 좀 그 좌절하는 분위기도 좀 있던데 네. 사실 전혀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전혀 그럴 일 아니죠. 1730만 사실 어떻게 민주당 단독 후보로 찍습니까? 이제 이런 대통령 후보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축제고 뭐 네. 이따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네. 우리의 그 주 업무가 있죠. 네. 본업. 네. 본업으로 들어가 보면 네. 아 이게 우리가 왜 좌절하고 있지? 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또 거의 없다님도 소감 한 말씀. 다른 소감은 다 여기저기서 많이들 말씀하셨고 저도 어제 여기저기 네.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했고요. 음. 시스템의 배신과 국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그걸 멱살을 잡고 그냥 국민들이 끌고 온 거고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사진은 그 은박지 담요 덮어쓰고 그 위에 눈이 막 소복하게 쌓여있는 키세스다. 아 키세스. 그 사진은 보는 순간 약간 홀리했어요. 이들의 의지가 이렇게 초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약간 성스러웠던 기억이 남아있고 예.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만 신이 이준석을 버렸다. 바로 거기로 갑니까? 신이 아. 신은 너 같은 걸 구원해주지 않는다. 저런. 네. 네. God don't save you. 예. 근데 음. 정말로 저희끼리 얘기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퍼센테이지보다 아마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득표율 관심이 많았겠죠. 그럼요. 근데 김문수 후보보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득표를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제 주변뿐만 아니라 정치하시게 나오신 분들은 이준석 후보 것만 되게 막 관심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건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몇몇 평론가분들은 진짜 자기 일처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쵸, 왜 안 그죠? 그건 그래요. 맞습니다. 자, 이제 선거는 끝났고, 참 이게 조기 대선이 이래서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해설들을 한창 원래 대선이었다면 그랬을 텐데 조기 대선은 이제 어쨌든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통령 1일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만 속보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게 언론 지면을 더 뒤덮다 보니까 사실 선거에 대한 정리는 많이 할 수가 없었던 오늘이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취임 선서식이 있었잖아요. 네. 현장에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있었어요. 예,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고 또 그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또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잘 자리 잡았다고. 일단은 약간 비극이에요. 원래 대통령 취임할 때는 외국에서도 손님이 오고 아유 그럼요. 아 맞아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 잭슨 오늘 녹음막 그래야 되네. 예, 근데 이번에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처럼 네. 그냥 진짜 로텐돌이라는 아주 좁은 장소에서 네. 네. 한 200~300명의 국회의원 플러스 알파가 모여 앉아가지고 취임 선서만 듣고 끝나는 식이 돼버렸던 거예요. 아,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라는 차원에서 보면 좀 비극이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화기애애했어요.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참석자들이 다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했고. 그다음에 이제 눈물 글썽거리시는 분들도 많대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이제 쭉 이제 연설하셨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좋았는데 사실 어제 그 여의도에서 무대 쌓고 올라가셨을 때 했던 말씀하고 유사하거든요. 네, 네 네, 가지 네, 네. 주요 사항을 쭉 얘기하셨는데 네. 본인 생각이 정리됐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하고도 또 달라요. 어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4대 과제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 이거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정리하시거든요. 정리하시면 대충 다 끝난 것 같아요. 요 네 가지가 그래서 집권 초기에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한 네 가지. 예,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발을 맞춰가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래서 오늘 비상경제 태스크포스도 바로 행정명령으로 발표를 하신 것 같고 취임 선서식, 그러니까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겼던 장면들 중 혹시 뭐 두 분은 인상적인 거 없었습니까? 왜였겠습니까? 아, 네. 너무 많죠. 예, 너무 뭐 많고. 하나씩. 하나하나가 뭐 저는 그 청소 노동자분들하고 인사하시는 저도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사람이 원래 이미지라는 게 되게 예. 컷으로 남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왜 이래? 오바마. 아, 이거 오마마. 맨날 헷갈려. 오마마. 네. 오바마? 오한마도 아니고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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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네. 가장 유명하게 기억되고 있는 사진이 이거.
청소 화이트하우스에서 그 화이트하우스. 하얀색 옷 입고 청소하고 있는 흑인 노동자하고 아저씨하고 이렇게 주먹 맞추는 거. 주먹 맞춤하고 지나가는 거 그거 딱 한 장면이 정말 많은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대통령이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니까 아주 좀 울컥했고 네. 드디어 이제 노동자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가 노동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가운 장면이었어요. 예. 어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스튜디오에서 듣다 보니까 네. 어제 들었던 내용하고 좀 다르게 네 가지를 네 가지와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다른 게 네. 이제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되게 노동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예. 기업이 노동자들을 막 억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대목은 사실 그 토론 과정에서도 네. 권영국 민노당 후보가 언급했던 대목에 이제 극격히 또 공감을 하셨던 대목과 또 유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어쨌든 통합을 말씀하셨으니까 꼭 민주당만의 정책이 아니라 타 정당의 어떤 공약들이나 정책들도 함께 이제 어우러서 갈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의 또 어떤 복선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고 네. 혹시 뭐 오늘 인상적인 장면? 사실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그 뒤에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누군가 이제 다들 축하하는 자리인데 이제 한 명이 뭔가 잡혀온 것처럼 예. 아, 김민석 의원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그 강제 완주를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누구 하나는 이제 강제로 거기 잡혀와서 난 누군가 여긴 어디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볼빵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치? 이런 느낌으로 앉아 있었단 그런 말이죠. 느낌으로 영혼이 반쯤 나간 듯이 앉아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미래를 직감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시선이 글로 가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분명히 이제 막 물밑 접촉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 자꾸 이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하다가 네. 정신 차려보니 이제 완주를 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사실 본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 아직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언론은 젖잘싸라는 식으로 지금 커버해주는 언론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얘기 뭐. 들어갑니까 이제? 이제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갈 건데. 오늘 속도가 좀 느리네요. 느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빨리 손 떨립니다. 손 떨립니다. 분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니, 중파민 중독자로서 이거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에피타이저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지금. 언제까지 지금? 아니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그 그거 다른 데서 많이 해 그거. 속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아니 이제 또 여당 아, 1일차 그쵸, 그쵸. 의원님 아니, 계신데. 품격. 이준석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고품격 방송. 아니 저는 근데 네. 그거 하나는 꼭 짚고 싶어요. 그 오바마의 그 상징적인 장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때도 많았어요. 그 사진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저는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은 왜 오바마 같은 사람은 없는 거야라는 얘기를 제 주변의 지인들이 참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바보야. 우리는 오바마 이전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 그럼 정도. 약간 이게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친미주의자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아. 이 4대주의자들 아무튼 미국이라면 아무튼 덤접하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야 오바마 멋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바마 얼마나 그 권위주의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린 노무현 시대를 살았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또 그때 했었고 오늘 또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사실은 청소 노동자분들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본인이 단식할 때 도와주셨던 네. 분이 계신 거고 그 이후에 방옥과 국회 직원들도 만난 거 보고 저는 솔직히 이게 쇼여도 괜찮다. 아 쇼. 이런 쇼는 제발 정치인들이 매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치유, 회복. 쇼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요한. 진짜 왜 그래?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지금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이재명 쇼했다라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게 이게? 아니고 첫날부터 지금 대통령이 쇼를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거를 보니까 국힘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긴 하다. 그렇죠. 쇼. 이거 그쪽에서 아까 나온 얘기거든요. 보여지기 정치라고 네. 막. 아니 그런 저 얘기도 의원님 나오긴 진짜 하지. 저 네. 죄송한데 네. 제가 방송을 여러 개 뛰는데 네.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네. 그 다른 방송에 가가지고 박영식 일배요 막 이런 얘기 그래서 다른 방송에 가서 박영식 심지어 정확한 표현은 일배 같이 생겼다. 딱 봐도 일배 관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보자마자 나 진짜 서운하다고. 티셔츠에는 일장기예요? 이거 땡겨주세요. 이거. 뭐야?
해야 해. 썬이야 썬. 이거는 와, 이게 일배야. 나중에 옆에 이거 긋고 다니세요 이거. 글쎄요 여러분들. 검정색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이 직구 주신 분들입니다. 예. 아니 뭐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정정하고 가면 그러니까 일배는 확실히 아니고요. 예.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왜 이래 또? 왜 그래? 그렇게 정리하고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비판하는 반대 진영의 이제 야당 되신 분들이죠. 야당 분들이 저거 저 첫날부터 쇼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 그렇게 열심히 비판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이런 쇼는 난 정치인들이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치. 잘하는 쇼고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쇼고 또 한 번 감동을 줄 수 있고 뭐 우리가 좀 많이 상처를 그동안 내란 때문에 입었었는데 치유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의 진위를 몰라봐 주시네. 땀 닦으세요. 땀이 일장기 근처로 떨어지고 있어요. 참 쉽지 않네요. 자 그러면 뭐 우리 또 준파민 중독자, 네. 우리 또 인터넷의 현인, 예, 우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희에겐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자 아무튼 근데 이준석 의원이 8.34 얻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일단 기사가 뒤따라 나오는 게 파산 아니다. 가성비 선거 치렀다. 졌지만 잘 싸웠다. 죄송한데 네. 누가 파산했냐고 물어봤나요? 아무도 안 물어봤죠. 그쵸. 네. 아니 기사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언론이 이게 개혁신당 대변인들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너무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또 이렇게 커버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분명히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자격 검증도 심지어 뭐 어떤 녹취록이 나와도 기사하는 줄 안 나오고 막 네.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아예 다 덮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분노했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여기서 들은 얘기로는 그분들이 이제는 지방선거 얘기를 한다는 설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뭐 물론 지역구가 동탄입니다만 예. 서울시장. 네. 지역구 동생되게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 왜냐면은 경기도지사 뭐 이런 거. 그 동탄으로 갔지만 제가 최근에 그래서 화성 동탄에 직접 갔다 왔거든요. 네네. 지지유세하러. 근데 그 동탄 주민들도 엄청 분노하고 계신 상황이고. 맞아요. 왜냐면 공약해놓은 거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이제 대선에 나오면 최소한 본인이 동탄 지역 국회의원이면 거기에 맞는 서사를 지금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막 상계동 이준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는 이제 마음은 거기에 있다. 네. 그런 서사로 나중에 연결 지으면 충분히 지금 서울시장으로 오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냥 이거는 거들 뿐. 이거는 그냥 거들 뿐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확실히 8.4가 어디냐라는 마음을 내부적으로도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다가 대도 이게 뭐 냉정하게 근데 평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정하게 네. 평가해서 일단 30억만 썼을 리가 없고요. 네. 그리고 정말로 그게 본인한테 금전적인 타격을 전혀 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당비 부분에서 모두 다 충당이 되었다면 굳이 아예 이런 얘기를 하질 않겠죠. 저 돈 많아요? 저 괜찮아요? 저 파산 안 했어요? 보통 이런 얘기는 누가 하냐 그러면 곧 망하기 직전에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회사 괜찮다고. 네. 우리 회사 괜찮다고. 그리고 다음날 가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야반도 하고 다 아무도 없어. 마지막까지 긁어 모은 다음에. 지금 동탄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쵸. 네. 실제로 이거는 그냥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계속 제보를 해줍니다, 또. 그 레이더망이 다 있죠. 근데 예. 불이 안 켜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전기가 끊긴 거야 이제. 그 정도까지야. 전기 끊긴 거야. 야, 리어카가 아니라 그냥 킥보드 타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썼네. 돈 너무 많이. 아니 그러면은 이 8.4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면 어쨌든 TV 토론 발언이 큰 문제가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네네네. 야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걸로 위장하려는 건가? 애초에 공약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애초에 자격이 없다라고 그쵸. 보는데 그 애초에 TV 자격이 토론 없는데. 발언이 네.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포장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공약도 애초에 허술했고요. 네. 이거는 청년들과 지역의 뒤통수를 치는 내용들이 많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이 8.4% 그러니까 제가 어제 12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12시에 방송을 제가 했는데 네. 6시 20분에 끝났어요. 6시간 20분 정도를 했는데 예. 이제 주로 했던 게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팬코 반응. 이게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팬코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어떤 여론, 예. 이 민심의 그 흐름을 보면서 예.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 초창기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이준석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정치할 거냐 하면 항상 그 이준석의 성과가 안 좋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런다 해도 어느 순간 이제 다시 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냐면 뭐 일단 이기인 씨가 예. 젓가락 바르는 거 잘못된 거다. 예. 이거 사과를 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페온코 이 안에서 그걸 옹호했었는데 예.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아 이기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기인 씨 얘기하면서 오. 따여 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좀 와서? 논란이 됐어요. 이제 와서 뭐 니 그때 쉴드 쳤잖아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런 여론이 가니까 이제 보통은 그럼 이제 뭔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원래대로면. 예. 하지만 조금 있다가 어떤 얘기들이 올라오냐면 예. 그 원래 출구조사가 7.7%였잖아요. 예. 근데 최종적으로 갑자기 8% 넘어갔잖아요. 예.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왜냐면 야 7.7인 줄 알았는데 8%잖아. 그래서 이게 원래 8% 사전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나왔으면 그럼 그냥 뭐 당연한 결과인데 7%인 줄 알고 실망했는데 8%가 되니까 오히려 좋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가 막 가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와 이런 거만 계속 보니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 아. 계속 그냥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위안이죠. 예.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예. 이따가 좀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갇혀 있긴 하다는 생각은 좀 들고 뭐 이제 젖잘싸가 맞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는 젖잘싸예요. 졌지만 잘 싸운 거 맞아요? 아니요, 졌고요. 야 여당 의원 멋있다. 여당 의원이다. 아 그리고 역시 사실은 저는 솔직히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득표율이 뭐 7이다 8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그분의 이제 이번에 선거운동 방식하고 이거는 네. 절대로 앞으로 다시 허용돼서는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판에 아니, 정치권에 혐오를 통해서 표를 긁어모으잖아요. 차별을 통해서 표를 긁어모으고. 그래서 30% 얻으면 뭐하고 40% 얻으면 뭐예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욕먹어야 되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았을 때 욕먹어야 되는 방식이어서 네.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만 보고 젖잘싸라고 그 기사 써주는 기자분들도 각성해야 돼요. 지금 비판을 더 해줘야죠. 욕을 더 해주고. 그렇죠. 잘 자라길 바란다면 오히려 더 비판을 해줘야 되는 네, 더 거고. 비판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의 그 선거운동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분이 쉽게 굽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인정을 하는 분도 아니고. 보통 이제 이준석이 예전에 이제 그냥 이준석이라고 불러도 되죠? 후보 아니잖아. 아 이제 뭐 이준석 의원이죠 뭐. 아니 후보일 때도 이준석이라고 부르시고 마치 그렇게 됐죠. 준석군이 저보다 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석군이 자꾸 뭐 싸가지 없는 거, 뭐 버르장머리 없는 거 컨셉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컨셉은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때 그게 컨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은 원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본인이 본인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예의 바르게 한다고 한들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받아들일 거냐? 그럼 저 새끼 또 무슨 꿍꿍이야?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문제는 이준석 군은 지금까지 일생을 다른 태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예의 바르게 예의를 차린다? 네.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준석은 계속 그렇게 정치할 거예요. 다만 제가 말해주고 아까 펜코 나도 그 펜코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와 7.4인 줄 알았더니 아니 7.7인 줄 알았더니 8.4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점수 15점인 줄 알았는데 18점 나왔다고 좋아하는 꼴이야 이게. 진 건 진 거지. 네, 진건 저였어요. 자, 그래서 그냥 졌다. 네. 잘 싸가 아니고 잘 싸우지도 않았고 졌다라는 것인데 어제도 저희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화성을 득표율이 13.99거든요. 저도 그거 주목했는데 네. 자기 지역구에서 처참한 성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42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래서 어제 이제 잠시 그 패널들이 그 방송 안 물려 있을 때 얘기하기로는 예. 다음에 총선 나와도 안 된다 이 사람. 그렇죠. 당연히 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어차피 다음 총선이 어려워진 거라면 서울시장 그쵸. 다른 지방선거의 오히려 그럴 수도 명분. 있죠. 좀 더 넓은 데로 도전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준석 군이 좀 더 정치계에 오래 머물면서 똥바지를 많이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네. 조언 하나 드립니다. 예. 대전 유성구 출마하세요. 왜 하필 거기죠? 네? 아니 그쪽 스타야 지금. 동네 매출이 많이 늘었대. 실제로 거기 지역 그래서 네. 지지율을 봤거든요. 그 네. 11%인가 그 득표. 아, 정확하게 29,350표 11.77%. 이봐요. 잘 나왔다니까. 자기 지역구만큼이나 잘 나왔어.
그냥 여기서 여기를 크게 운동을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네. 여기서 그러네요. 이제 여기서 지역구를 하면 되겠다 앞으로는. 예, 아주 그런 말씀 또 제안까지 네. 주셨는데요. 진심 어린지. 그러면 근데 이게 어쨌든 눈 떠보니까 대선을 완주했다는 표현을 아까 써주시긴 했는데 이제는 총리 후보자가 된 김민석 최고위원의 어떤 단일화를 할 거다 계속적으로 압박했던 그 전략이 이번에 유효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의원님도 이렇게 보세요? 실제로 뭐 저희들은 다 단일화를 할 거를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안 하면 좋고 하면 거 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네. 이런 작전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하면 더 오히려 좋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란 텐트로 묶이기 때문에 혹은 이준서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득표율 나온 거를 보니까 뭐야 이게 둘이 합하면 약간 위태로울 뻔했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저도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건 압니다. 네. 단일화가. 근데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전체 득표율을 보니까 혹시 그런 일부의 평가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까요? 근데 산술적으로 보는 거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단일화됐을 때 나오는 수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 보거나 한 바에 따르면은 네. 그대로 안 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파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예. 이야기들을 했었던 거고 예. 제가 직접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또는 여러 가지 종로로 느껴보셨던. 만났던 청년들도 네. 아니 김문수 못 찍어서 또는 김문수 싫어서 이준석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고. 예. 근데 저도 그런 분들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왜 좋은데요 물어봐요. 이준석 후보가 왜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게 좋아요? 물어보면 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제가 네. 어떤 어머님을 만나봤는데 어머님이 네. 본인은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인데 아들이 자꾸 4번을 찍으려고 그런다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상담을 한번 해주래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돼, 통화가 안 됐고 예. 그래가지고 이틀 있다가 그쪽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해서 연락이 돼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예. 투표를 해버렸더라고 그 사이에. 그래서 해버렸는데 좀 기다리지. 아쉽지만 예,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이 그때 시간이 된다고 자기가 연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 통화를 하게 됐는데 예. 투표를 했던데 그래서 제가 비공개 대화라서 지금 공개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취지는 예. 이준석 후보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읽고 선택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예. 아니지. 그냥 뭐 단순히 찍을 데가 없었다라는 이제 뭐 그런 평가를 본인이 느낌이에요. 했거든. 보니까 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라든지 또는 이준석이 이공계 출신이어서 이공계를 좀 키워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예.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공계라는 거에 우리가 또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분이 이제 칠불사에 가서 홍매화를 그 삽질을 하는 새로운 사진이 또 그쵸.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제 네. 그거 보고 혹은 뭐 사실은 대선 기간에는 이 보도 이전에 더 퍼블릭에서는 뭐 무슨 신사임당을 위로 보고 뭐 100만 원 깔았다 이 보도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아무리 이준석에 대한 호감이 있고 이공계여서 좋고 유능해 보여서 좋고 하버드에서 좋고 하더라도 뭐야 까보니까 김건희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전직 준천지로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누가 본인이요? 아니 저 전직 한때 10대 시절 딱 준천지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안 벗어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네.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준석이 몇 표를 받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3차 토론에서 그런 거의 전 국민이 보는 데에서 거의 그냥 똥을 뿌려댄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표를 받는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 거의 한 300만 표 좀 안 되게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를 하더라도 거의 300만 명은 일단 지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했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네. 양당이 싫어서라든지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하버드라는 간판을 달고 펜코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펜코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 못 하거든요. 예. 야 이거 펜코에 나왔는데 이거 봤냐? 그래서 남 조롱하고 혐오하고 막 차별하고 이런 거를 네. 펜코를 갖고 들이대면은 자기가 면이 안 사는데 야 그럼 이준석 그 정치인 있잖아 하면 특히 그 주변의 준거 집단에 네. 다수가 이제 뭐 양당을 싫어한다든지 혹은 뭐 이준석이 하버드 파리에 이렇게 뭔가 권위에 굴복한다든지 예.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훨씬 팔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 짓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하버드 나왔잖아. 이런 간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박주민 의원님한테 그때 부산에서 질문했던 그 사람의 세계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쵸. 너 어디 대학 나왔었는데 갑자기 그게 서울대. 저였으면 이 자식이 뭘 한다고 게임이나 하던 놈이 이럴 텐데 네. 서울대 법대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도망치고 나중에 도망가는 것도 찍혔던데 네. 예, 그렇게 도망가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2일 이후에 약간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약간 그 뭔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화제가 됐는지 저를 쫓아다니더라고요 몇 명이. 예? 저를 쫓아다녀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아니, 아니. 호텔 경제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 그래서 제가 막 설명해주면 막 주저주저 하다가 아 준비해 왔는데 제대로 못 써먹었네 막 이러면서 막 가고 막 이런 약간 좀 재밌는 분들이 막 쫓아다녀요. 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최근에 영상으로 봤던 그 화제가 됐던 그 청년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서울에서 나서 두 명이 저를 쫓아와서 호텔 경제 설명해 보세요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뭐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물어보고 제가 답변하면 씨 잠깐만 제가 좀 확인해보고 다시 물어볼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 어떤 분들이. 그 돌아서 그럼 펜코 다시 가가지고. 그래서 막 전화기로 뭐를 봐. 막 그렇게 막 보다 보니 다시 확인됐으니까 물어볼게. 막 이러거든요. 몇 분이 더 생겼구나, 그러면. 네. 그건 영상에 따로 안 담겼죠. 그 라이브 방송 담겼는데 그거는 또 화제가 좀 덜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찾으면 우리 있구나. 네티즌 수사대. 네. 아니 그 비서관분들 뭐 하시는 거 이거 빨리 잘라서 쪼치 만들어야지. 그치. 근데 그때 마이크가 배터리가 안 돼서 수음이 잘 안 됐어요. 아. 약간 막 떠시면서 예. 막 처음에 팬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 막 주면서 막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예. 근데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러더니만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설명했더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질문할게요. 이러면서 그들끼리는 뭐 이제 뭐 놀이라기보단 그렇고 한번 도전해봐. 도전. 예. 박주민에게 내가 도전. 한번 해서 내가 막 이런 게 있었나 봐요. 펜코 친구들이 별명이 있어요. 시간 빌 게이츠라고. 시간이 많아서. 네, 빌 게이츠가 돈이 많듯이 이 친구들은 시간이 많아. 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챌린지 같은 걸 한 모양인데 네. 이 친구들은 시간은 많은데 공부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와서 하는 얘기가 설명을 요구해요. 나한테 설명을 해보래요. 근데 거기서 박주민 의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성격이 워낙 좋으시니까. 설명을 했더니 또 아니라 그래서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그럼 거기서 막히는 거야. 그다음부터 딴 얘기해. 딴 얘기하는 거지. 막 그러다가 그게 이준석이. 근데 누구 닮지 않았어요? 무슨 대학 나왔냐고 똑같이. 갑자기 물어보고 맞아요. HMM의 전신이 어디죠? 뭐 이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사실 그 딱 전형적으로 소위 fem코식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예. 박주민 의원님의 말씀에 거의 100% 동의하는데 예. 약간 생각이 좀 달랐던 점은 뭐냐면 단일화를 했으면 이게 예. 친윤 정치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예. 단일화를 했으면 예.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지금 이준석이 이제 끝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쵸. 이건 끝까지 그냥 지 자존심 부린 거거든요. 예. 친윤 정치인도 이제 우습게 알았는데 예. 과연 이걸 그대로 냅둬서 되는 거냐? 단일화해서 더하기 해보면요 0.7%차로 이길 수 있었어요. 맞아. 윤석열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었다고. 그쵸. 예. 국힘 사람들 윤어게인. 그러니까요. 국힘 사람들은 참 성격도 좋아. 요즘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네. 이게 이 패배의 책임은 다 이준석 때문입니다. 100% 이준석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죠. 예. 그쵸. 네. 참.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2030 이런 지지도 보면 네. 사실 출구조사 뭐 이런 걸 토대해서 결과 나온 거 보면 20 남성, 뭐 30 남성 이쪽은 어쨌든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분명히 있는 걸 있어요. 확인은 어제 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장기화되면 그 친구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또 결혼하면 또 이게 그 어떤 이념의 성향이라는 게 또 내리 전수가 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재밌는 현상이라든지 예.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분명히 이제 지지세가 좀 있고 문제는 그분들하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 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네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나 포함해서 뭐가 차별적이거나 혐오적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뭔가 좀 대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 뭔가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각별하게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관해서 제가 진짜 네. 혼자 오랫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030 남성들이 이 딱한 세계관 안에 갇혀 있는 게 너무 싫어요. 2030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아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펜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를 혐오하는 에너지만 생산해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슬프고 진짜 정준희 교수하고 한 번은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둘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아마 희두 청년도 원래 준천지 출신이라고 본인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긴 했지만 아마 본인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예. 그것 때문에 어떤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커뮤니티에서 조금씩 멀어졌을 거예요. 뭐 이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지만 예. 근데 결국 사회화라고 부르는 건 말이죠. 사회화. 사회화라고 부르는 건
내가 나가서 내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어딘가에서 돈을 벌어보고 이러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참 힘들고 막 저 20대 때 딱 제일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된장녀였어요. 스타벅스 커피를 바깥보다 비싼 스타벅스 커피 잔을 손에 들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밥은 남자들에게 얻어먹는 된장녀. 이때부터 여성 혐오 정서는 있었어. 그리고 아마 M장이 나랑 동갑인데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런 어느 정도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직접 돈을 벌고 직접 여성을 만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솔직히 20대에 여성을 만나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렇죠. 뭘 여자들을 혐오를 해. 여자를 만나본 것도 없는 놈들이, 만나본 적도 없는 놈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잘 놔주면 네. 저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좋은 예, 말씀. 예. 특히 이게 근데 좋은 말씀 같아요. 실제- 전 농담하실 줄 알았더니 너무 아니 근데 이거는 형을 물어보고 우리 형을 아니, 진지한 성찰의 결과인 것 같아요. 아니 왠지 좀 농담하시려고 빌드업하고 계시나 약간 그러고 있었는데 끝까지 예. 너무 좋은 말씀.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래서 부분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030 남성 이꼬르 이준석으로 가는 거에 반대하는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네네. 언론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보는 게 예. 30대 중후반 이후의 지지율하고 30대 초중반 지지율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를 생각을 하고 그렇죠. 내 배우자의 그 직장 생활을 보면 뭐 경력 단절 고민이라든지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이게 체감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점점 더 생각이 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한 묶음으로 아니 어떻게 20살의 그 남성이랑 39살 남성이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건 지표상으로도 다른데 이걸 자꾸 묶어주고 자꾸 그 관역을 넓혀주는 게 언론이고 그걸 가장 바라는 게 이준석이다. 예. 그 정확히는 그래서 20대와 30대 전 나눠서 봐야 된다 보고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랑 이재명 대통령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20대로 보면은 그 이준석, 김문수 합치면 굉장히 좀 많죠 그쪽이.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20대 남성들도 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20대 남성들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우리들의 얘기는 어디서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을 가면 다 무슨 이대남이 다 이준석을 지지한다 하고 또 이 우리들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도 환영을 못 받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해명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예. 지지자 아닙니다. 아. 왜 이런 해명을 20대 남성들이 하고 다녀야 되는지 예. 그리고 왜 이 언론은 이런 목소리는 전혀 조명하지도 않으면서 예. 계속 이준석 지지자로 매도를 하는지 예. 그래서 그 인하대에서 젊은 남성들이 딱 대놓고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pen코 네. 보고 정치한다고. 거기에도 이제 이준석을 좋아하는 20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당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이준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20대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 팬코를 보면서 뭐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과거에 몇 년 전에 제가 그럴 때는 차라리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전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도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비판받아야 된다 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2030 남성 이꼬르 이준석이 아니라 예. 펜코 준천지 이꼬르 이준석이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렇게 펜코 준천지들을 비판을 하면 예. 2030 남성을 비난했다고 언론이 씁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시민 작가님하고 그때 방송하고 있는데 네네네. 펜코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다음날 기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황희도 2030 22대남 비판? 아니, 유시민 작가님. 유시민 작가님. 유시민 뭐 2030 남성 비하 이런 식으로. 아니 펜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다 2030 남성으로 갑니까? 예. 지들 멋대로 관역을 넓혀요. 언론이 더 오히려 일반화를 해버렸네요. 그렇죠. 그걸 또 이준석이 물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 경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띄엄띄엄 본 정치인들이 한마디 툭 던져주면 예. 민주당 안에서도 불붙는 거죠. 예. 이 구조는 끊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자꾸 대표님이라고. 대통령님이 오늘 그 국민께 드리는 말씀하면서 거업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요. 20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가지고 그 얘기 지난 대선 때도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또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또 느끼신 게 있나 봐요. 이준석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네, 이준석을 눈앞에서 봤다는 게 예. 권영국 후보 공약 갖고 왔잖아요. 네. 그럼 그 토론에서 누가 나를 제일 빡치게 했는지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관심을 오래 못 갖고 있다가도 같이 한번 이렇게 겪어보니까 네. 생각보다 심각하네 라는 판단이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말씀에 따르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부터 강조하신 게 키워드로 치면 기회 총량이었어요. 맞아요. 기회 총량을 늘려야 이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갈등이 더 확산되지 않는데 네. 심지어 또 인위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차원이지만 이제 리박스쿨, 예. 일본학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갈등을 자꾸 조장했기 때문에 예. 제 목표는 6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네. 딱 2명. 이명박과 이준석. 모든 악의 뿌리는 사실 전 이명박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걸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고 한 거예요. 단순히 댓글 몇 개 끄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버 내란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올라타가지고 자기의 몸집을 키워온 이준석이란 정치인. 예. 결은 다르다고 자꾸 자기는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 위에 그대로 올라타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이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을 묶습니까? 쥐가 그 윤석열하고 묶여서 준석열인 거죠. 예,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그 6년 동안 이 문제가 심각하다 했는데 예. 그동안 한중론에 묻힌 거예요. 혹은 이준석은 뭐 그래도 대화가 되는 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봤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전 국민이 보게 된 거죠. 이준석과는 저기 몸의 대화 가능해요. 아 네. 실제로. 네, 주먹과 발을 써서 몸의 대화는 가능하고 그 외 입을 쓰는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거 저는요 민주당에서 예? 이거 하나는 네. 예전에 그 소라네 씨라는 그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성폭력 모의 혐의가 폐쇄가 있던 됐죠. 사이트를 폐쇄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펜코 안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지네들끼리 온라인 도박 시스템을 만들고 보고는 이거는 이제는 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는 이제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서 하는 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이런 비유를 쓰긴 했는데 24시간 리박스쿨 온라인이에요. 네. 펜코가 무슨 토인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이게 거죠? 소위 이제 잉포라고 해서 토인이 아니라 잉포. 네, 이게 현금 거래가 가능해요, 의원님.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잉여력 포인트 만점을 받고 있잖아요. 중고 장터 같은 데서 팔면 얼마죠? 3만 원 정도 나와요. 2, 3만 원 사이. 네. 지금 시세가 한 3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 수보다 현금 가치가 더 높은 포인트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네가 뭘 하냐 그러면 온라인 도박장 같은 걸 만들어서 돌려요. 펜코 안에 있어요, 이게. 와우. 불법 사설 토토. 네. 와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어딘가에서 뭐 가령 뭐 파키스탄에서 열리고 있는 뭐 동네 이장배 딱지치 대회야. 아무튼 무슨 경기는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걸 가져와.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여기다 베팅을 해. 네. 그래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빠져나갈 시간이 없다고. 그렇죠. 이것도 사실 규제가 필요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면 또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러니까 검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진도 인지하고 있어요. 뒤에서 예. 물밑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확실한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에 또 말씀 주셨듯이 이 시스템이 이렇게 그 구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추를 받잖아요. 그럼 네. 보통 그냥 뭐 비추 받고 기분이 좀 나쁘고 이런 거지만 네. 여기선 포인트가 깎입니다. 또 상당히 많이 깎여요. 네. 그럼 이제 그 문화가 어떻게 조성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특히 이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가장 자극적이고 어떤 혐오적인 콘텐츠를 막 뿌려대면 포인트를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겠죠.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딱 펜코 전개를 보면 예. 민주당이 좀 좋은 어떤 활동한 거를 올리면 비추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극단적으로는 막 1460일 차단을 해요.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준석을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올라가요. 그럼 내 그래요? 정치적 신념과 별개로 네. 어떤 글들을 계속 올리겠습니까? 이 포만 보면. 여기서 저도 의심이 드는 게 박주민 의원 찾아갔던 애가 예. 그 경험담을 썼으면 과연 포인트를 얼마나 벌었을까. 그렇죠. 만약에 걔가 이걸 찍어서 네. 영상을 같이 첨부했다라면 이건 얘는 좀- 포인트 얼마 벌었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시간 빌 게이츠처럼 이건 그냥 놀리려고 한 말이고 얘네들 나름의 경제 활동까지 하면서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 못 벗어나요. 네. 그렇죠. 왜냐면 도파민도 얻고 네, 실제 돈도 얻는 거고 혐오에 보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고요. 예. 불법 사설 토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것만 심각하네요. 놓고 보더라도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좀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또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여당 1일차 박주민 의원께서 나중에 또 우리 함께 공론화하는 장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오늘 사실 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준석 후보 관련된 내용과 온라인 관련된 아까 사이버 내란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펜코까지 갔다 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최대한 추격해서 해볼게요. 근데 네. 지금까지도 일을 하다 퇴근하셨대요. 예. 어. 10시 26분에 퇴근하셨다고. 와, 이거 굉장히 오래 계셨네요. 네. 예,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또 안가에 머문다고 합니다. 아. 예, 관저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첫 경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치면서 개인 번호로 언제든 제안을 해달라. 요게 이제 그 태스크포스 회의 안에서 말씀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내 개인 번호로 연락하세요. 어. 아니, 자. 지난 대선 때는 네네. 시장을 방문하셨는데 시장 네. 상인분들한테 개인 폰번호를 다 주시더라고. 아. 연락하시라고. 와우.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보고를 하면 그 다 보시더라고요. 다 보죠. 엄청 연락이 갈 텐데 예. 실제로 다 숙지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창석이가 보낸 것도 다 보시던데 뭐. 공 많이 들여서 보내. 가쁜 오창석. 아니 창석이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보내서 나 같으면 그냥 그건 시간 제일 남을 때 볼 것 같거든. 근데 네. 다 보시더라고. 아, 진짜. 아니 근데 저 좀 괘씸한 게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예. 괘씸한 게. 자, 오늘 2시에 갔습니다, 용산에.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황당한 일인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때도 그랬대요. 박근혜 때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대로 뭔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기록을 파쇄하고 한 것은 어쨌든 그때 기록 파쇄했다는 것도 네, 보도가 네. 더 됐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좀 인수인계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인수인계를 할 만한 일반직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다 왜냐면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시쯤에 또 속보가 떴는데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일반직 공무원 다 복귀해라. 그러니까 별정직, 정무직, 일반직 보면 일반직조차 없다라는 거는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게 늘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공을 뭐 어디로 복귀를 시켰다라든지 이거는 이제 전임 정부의 비서실장이 실제 뭐 지시를 했다라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뭐예요 이거? 이거 황당하죠. 장난치는 겁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대통령 뭐 정진석 실장 이런 사람들이 한 2번 정도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한덕수나 이런 애들이 사의를 발려고 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정작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했다는 일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뭐 프린터도 없다. 음. 뭐 인주도 없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치에는 국가 국민 같은 게 없고 오직 증거인멸만 있고 이게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이재명 엿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이거 그렇잖아요. 따이겠는데? 아니 왜 그래? 왜 자꾸 이런 것만 따라 그래?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할까봐 제가 미리 예, 오해. 많이 따주세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 엿먹어라 이거잖아요. 용산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인수인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못할 정도로 일반직 공무원을 없애버렸다. 어디로 보내버렸다. 저는 이거는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글쎄요, 한번 뭐 따져봐야 될 텐데 네. 뭐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근데 그런 것들 없이 다 뭐 자료나 이런 인터넷 망도 없었다 그랬던데. 황당해. 아니 그럼 인터넷 끊고 나가요? 아니 오늘 강정 대변인이 인터넷 망조차 없더라.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유선도 없고 와. 황당한 일인데. 아니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안 쓰는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치. 걔는 주로 이제 술병과 병따개를 많이 쓰는 그쵸. 인간이고 근데 그 밑에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됐을 거 그쵸. 아니야. 나는 그게 너무 미스터리인데. 야 진짜 황당하네요. 예. 아니 그리고 또 더 괘씸한 거는 그 대통령실도 그 모양이었던 것도 열받지만 국무위원들 다 사표 내고 나간다고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이건 그 국무회의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형식적으로는 사의 표명을 일단 하니까요 보통은. 네네. 그래서 반려하면 이제 되긴 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인수인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심지어는 뭐 문구류 같은 것도 없었다는 건 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도대체 그러면 뭐 진짜, 하는 거야? 진짜 저도 셔츠 짧을까봐 그런 표현을 못 쓰겠다. 진짜 뭐 그냥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거잖아. 또 여당 의원 여당 의원이셨어 맞아.
너무 야당일 때는 쓰셨을 텐데. 생애바나가 좀 너무 약한. 분명히 야당이면 아, 쓰셨을 그래, 것 같아요. 아. 여당 1일차시고. 아, 그쵸, 그쵸. 근데 확실한 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박영식은 이제 굳이 그치? 그치. 아, 굳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건가? 아니 나는 근데 정말 노골적으로 그런 심정일 것 같았어요. 예,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소위 이제 네. 지읒소 기업이라고 부르는 네, 네. 저는 직장 생활 꽤 오래 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정말 강아지도 못한 대접을 받다가 네, 네. 정말 참다 못해가지고 네. 회사 주차장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길래 사표를 썼어요. 회사 주차장에 내가 차를 대는데 사용료를 나한테 내라는 주차비를 내라는 거야. 아 너무했다. 그것도 매일 내라는 것도 아니야. 몇 달치를 몰아서 갖고 오더라고 나한테 이거 한 번에 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종이를 그대로 뒤집어서 사직서를 썼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뭘 했냐 그러면 네. 컴퓨터를 전부 포맷했어요. 아. 그것도 하드 포맷을 해버렸어요 그냥. 아. 무슨 짓을 해도 데이터를 살릴 수 없게. 예. 딱 그 심리 진짜 엿먹어봐라 한번. 예. 왜냐면 내가 일을 되게 중요한 걸 많이 들고 있었거든. 네. 다 포맷해버렸어. 아 정말. 근데 그날 두고 다음날 집에 전화가 막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 네. 주차비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데이터 좀 주시라고. 백업 안 되냐고. 저는 보안을 위해서 다 삭제하고 나왔다고. 아이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경험담이시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실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일과 뭐 회사와 비교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그렇죠.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신 이게 거예요. 전반적으로 엉망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보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원래는 이제 당선인증을 딱 받고 네. 선관위가 그 당선인임을 확인해주면 예, 경호 주체가 경찰에서 경호처로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경찰에서 경호를 받고 그렇습니다. 경호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네. 그 인사 관련된 스크리닝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 왜냐면 다 수사받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경호처 지금 경호처 처장과 경호처 차장까지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인선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리가 다 되면 원래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원래대로 거잖아요. 돌아가는데 이제 그게 딱 정리하고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를 다 망가뜨려 놓고 나간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MBC가 보도한 거 이제 영상을 보니까 오늘 취임 선서식에 경호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목만 봤는데 예, 근데 실제로 그 경찰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경찰 쪽의 경호원과 경호처의 경호원이 몸싸움을 하고 실제 구두로 서로 비판을 하는 그런 기싸움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밀고 밀치는 장면도 살짝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유례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공적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서 좋은 날인데 좀 한편으로 또 마음도 씁쓸했습니다. 저는 경호처 직원들 쪽은 싹 그 싸움을 건 사람이나 네네. 싸움을 한 사람이나 싹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아니, 왜냐하면 이거 지금 경호처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왜 싸우냐고 근데 왜 싸워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왜 군대에서도 마음대로 싸우는 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병사들끼리 서로 전투력 손실되고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따로 있는데 우리들끼리 싸우면서 전투력을 갉아먹으면 되겠느냐? 저는 바로 경제시켜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 기록물은 보통 지정 기간 동안은 오픈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좀 바꾸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 그 사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저도 토론회도 해보고 했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을 원활하게 생산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일정 기간 공개를 안 하게 해주겠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생산을 좀 잘하게 하면서도 또 필요할 때는 또 이게 약간 양가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거리더라고요. 그 이제 지금 당장 딱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렵다 쉽지는 않단 말씀이시죠. 쉽지 않은데 적어도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네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게 아니라 탄핵됐을 때는 탄핵과 관련된 자료는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내란 특별법에 부가 그런 건 식으로 그런 건 되지 넣을 않을까?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내란과 관련됐다고 의심되는 정보는 무조건 오픈하도록. 그러니까 뭐 5.18 특별법도 있었듯이 그런 것처럼 내란 특별법에 대통령 기록 관련된 법을 손대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손대는 거니까 네. 뭐 이번에 내란 관련된 특별법을 좀 만들자는 얘기가 있어서 예. 거기에 그런 내용을 하나 좀
그 담는 방법, 특별법의 형식으로 하나 만드는 방법은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놓고 그냥 닦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지금 여당 1일차 앞에 보시고 지금 이걸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디에 내란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닦아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어떤 분은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과거 이제 반헌특위 얘기했을 때도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 기억하고 뭐 어떤 분은 맞아요, 지금 맞아요. 반민특위 얘기하시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그 대통령 기록물이나 내란에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봉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거 말고도 뭐 탄핵됐을 때 대행이 과연 그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갖는 게 맞느냐? 예. 아 맞네 그것도. 뭐 대통령 한통속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별도의 어떤 기구에서 그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게 그런 논의가 굉장히 최근 들어 많았고요. 예. 그런 논의들이 좀 정리돼서 입법이 될 필요가 있고 예. 그 전이라도 이제 특별법에 네. 일부 내용을 넣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꼭 넣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그 내란 특별법에 전 사이버 내란 특별 같이 넣어야 된다 이거. 아 사이버 내란. 왜냐면 이게 리박스쿨? 예, 리박스 사이버의 현인입니다. 또 지금 드러난 게 진짜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 가다 보면 결국 MB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예. 더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 극우 세력들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그쪽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평소에 얘기를 잘 안 하고 일본 극우 쪽은 이제 확인한 게 많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들의 방식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이제 친일파 세력들을 통해서 그때 제가 100년 전에 지들 멋대로 그 점령을 하려고 했던 네. 그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라는 것들이 그 협조를 넘어서 아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고 예. 중요한 건 그 물리적인 영토에서 우리가 군인들이 자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을 때 그거에 이제 다들 분노하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정신적 영토도 심지어 그 아이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아, 심지어 그쵸. 동원까지 하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찬양시키고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래된 얘기인데 막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막 공교육에선 가르쳐주지 않는 땡땡땡 이런 거 엄청 팔아먹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그들의 논리는 이건 거죠. 소위 뭐 전교조 뭐 이런 데가 다 교육계 점령해가지고 좌편향 교과서다 뭐다 하면서 이걸 리박스쿨에 오면 배울 수 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까지 동원하고 기성세대 특히 노인들 대상으로는 핸드폰 교육을 해준다면서 맞습니다. 그 짓을 하고 예. 결국에는 이거는 자국민을 상대로 저는 군사 작전을 펼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무슨 뭐 직권 남용이나 뭐 네. 업무 방해나 이런 걸로 처벌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예. 사이버 내란도 역시 내란 특별법 혹은 내란 특검을 통해서 처벌해야 한다 네. 정도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수사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제 대선 전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막 단기간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저는 눈에 보여서 네. 이거는 뭐 어차피 대선을 코앞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시대에서는 내란은 반드시 진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이버 내란까지 함께 하나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저희 별동대가 있어요. 별동대? 역할 좀 나눠서 별동대를 예.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그 지금 실시간으로 증거인멸하고 있습니다. 그 카톡방.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네, 계속해서 증거인멸하면서 네. 자기들끼리 이거를 계속 말을 맞추고 있는데 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5년 안에 이걸 다 뽑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예. 이미 이명박 때 그런 했던 사람들 다 윤석열이 끌어왔고 그걸 이제 더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그것만 해도 이명박 때 본격적으로 했다고만 치더라도 2008년부터니까 예. 지금 15년 정도가 넘은 거예요. 17년 정도?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물량을 퍼부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물론 이제 중간에 문재인 정부가 있었지만 네.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는 게 네. 단순 5년 안에 다 되겠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일본 극우 자금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최소 전 10년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그냥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예. 당정청이 움직여야 되고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되고 언론도 사실 여기에 그 같이 책임을 계속 그 가져야 되고 책임감을 네네. 그리고 계속 우리가 감시하면서 압박을 해야 된다. 예.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그 인터넷에 요즘에 그 황희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아유. 뭐 그런 댓글도 많이 예. 달린다고 합니다. 당정청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여당 의원님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 여당 의원님 네. 예.
물론 보건복지위원장이시지만 그리고 같이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은 대변인에 가셨지만 예, 강희정 예, 어쨌든 네. 예, 우리 또 여당 의원님께서 지금 잘 들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10년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네. 뿌랭이를 뽑으려면은 네. 우리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야당 얘기 조금 할까요? 예, 재밌어요 여기. 야당 얘기 좀 할까요? 네. 좀만 합시다. 야당 얘기라고 하면 갑자기 아니구나 나 여당이구나. 이제 여당이시죠. 뭐 야당 얘기 이거 하나만 하긴 한데 아니 근데 오늘 저는 네. 김문수 아저씨가 이 뭐 턱걸이를 잘하시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오늘 턱걸이 있어요? 턱걸이를 또 해가지고 막 우리 턱걸이 열심히 하는 청년이라고 김재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파란 옷 입고 턱걸이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 또 오후에는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좀 뭐랄까 이 장면 자체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일단 턱걸이를 했다라는 것은 차후에 당권 도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설이 나왔고 그리고 사죄를 일단 오후에 와가지고 머리를 박고 큰절을 하며 사죄를 했다라는 것은 죄송한데 저 장면이에요. 잠깐 두 번째 클립은 천안문인가요? 그 태극권 하시는 분 같은. 태극권이에요. 태극권. 예, 태극권이고요. 예. 저렇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의지를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냐. 여전히 건강하다. 건재하다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오후엔 또 와가지고 머리 박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절하고 사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굳이 뭐 이제 일선 후퇴할 거면 아예 그냥 이 대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거면 뭐 굳이 사죄까지 하냐. 왜 턱걸이까지 하는 걸 공개하냐. 당권에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거든요. 저는 이제 김문수의 전문 용어 좀 쓰겠습니다. 네. 김문수의 개아리 시즌 2가 네. 시작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가 대선 후보야라고 하면서 이제 개아리를 틀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나 40% 넘게 받았어. 그렇죠. 니들이 41인데. 니들이 날 제껴? 니들 나 제끼려고 뭐 한덕수 가지고 뭐 야반도주 비슷하게 해가지고 새벽 3시에 바꿔치려고 그랬지. 근데 나 거기도 당하지 않았어. 나 거기에 당하지 않고 40% 이상 받아낸 사람이야. 나를 몰아내? 지금 두 번째 원래 이게 뭐 버티기, 네. 붙이기 이런 거 하려면 체력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파란색 옷을 입었다는 건 나 파란 피를. 여차하면 민주당 야. 에이 설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 근데 솔직히 왜 파란색을 입었는지 의문이긴 해요. 그냥 저 아무 의미 없을 거야. 근데 그냥 솔직히 집에 파란색이 있었을 거야 그냥. 근데 진짜로 이 사실 정광훈 씨랑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뭐 아까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에 저도 동의하는 게 그 막 보니까 머리 박게 하고 막 그 엎드려 뻗쳐 시키고 했었잖아요. 네, 자기 네, 직접 네, 했다고. 네. 그럼 앞으로 국힘당의 미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권성동이 오고 다 오라고. 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진지한 거예요. 이거. 예. 진짜 저도 네, 진지한데 심각합니다 이거. 그 파란색 옷을 입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처럼 이제 김문수의 마음에는 좌파처럼 싸우겠다. 뭐 이런 의지일 수는 있겠다. 나 원래 좌파 출신이고 그치. 좌파처럼 싸울 거다. 저 자세부터가 과거 예사롭지가 않아요. 싸우는 자세 아니야 지금? 그치. 저기 뭐가 있어요? 과거 태거 불응의 그렇지. 전과가 있었던 태거 불응 시절의 김문수의 이 좌파적 감성을 가지고 그럼요. 우파 국민의힘에서 싸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태극권이 원래 이 음양의 조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훌륭한 개알이 보여주실 거라 생각되고요. 예. 아니 근데 박주민 의원님 저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 사진은 왜 올렸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사실 어제 밤에 이제 네. 상당히 개표가 진행이 돼도 네. 승복 네. 메시지 네. 또는 뭐 패배에 대한 시인 메시지 예.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12시 70% 이렇게 네. 1시 반인가 했죠? 예. 예, 그래서 거기 모였던 저도 이제 개표 방송 가 있었는데 나 있는 사람들끼리 야 저러다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불복 선언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다행히 이제 승복을 해서 이걸 다행으로 여기면 안 되고 당연한 건데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 대권은 생각도 없었고 예. 다른 게 생각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빨리 태세 전환. 네. 네. 당권. 네. 근데 혹시 국민의힘 쪽에 들리는 얘기는 뭐 좀 있습니까? 가령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한동훈이 당권 주자로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리고 김문수는 뭐 40일이라는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본인이 또 남아서 아까 말씀하신 알박기를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또 범친윤이라고 부르는 이제 권성동 등등의 당권파들이 있는 것이고, 4분 오열된 정당이었기 때문에 어떤 단체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를 동료 의원도 듣는 내부 얘기 좀 들었는데요. 예.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전당대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 세력들의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내란에 대해서 주류가 예. 선을 긋지 않으면 예. 당을 뺄 생각이다. 깨는 게 맞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대요. 혹시 거기 얼굴마다 안철수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조경태 의원입니까? 뭐 조경태 의원 어제 같은 왜냐면 경우도 그 방송 보는데 그 개표 방송 예. 너무 맞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같이 출연하셨던 네. 방송 아닌가요? 그런데요. 예.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아마 당이 좀 뭔가 그렇게 좀 돼야 된다는 식의 표현을 좀 쓰시긴 쓰셨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좀 있구나. 재밌겠다. 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걸 약간 시금석 또는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 이건 답 없다. 근데 진짜 정치인들 그 내뱉는 메시지가 굉장히 그 톤이 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당 국민의힘은 구태청산과 보수 개혁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죽어야 산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는 뭐 당 깨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처럼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 분에게 그냥 이거 단답형으로만 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진짜 바보 같은. 최후의 승자 누가 이길까? 좀 이르지만 그냥 예상해 주세요. 저는요. 한동훈인가요? 아니요. 누굽니까? 전 김문수가 이길 거라고. 아까 그 자세히 혹시 아니 예사롭지 않고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한동훈 같은 스타일한테는요. 네. 김문수가 완전 크로스 카운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깐죽거려도 알아듣지를 못해.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 가령 뭐 김문수가 작정하고 뭐 한동훈이 무슨 질문해도 가발 써본 적 있냐고요? 계속 이런 대박기를 하잖아요. 네. 한동훈이 자폭해버리겠지. 근데 이거 실제로 되게 중요한 게 토론에서도 우리가 봤던 게 그 핵융합 얘기할 때 그렇죠, 이준석이 그렇죠. 두 후보는 바로 모지하고 쳐다봤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냥 예.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 거다. 김문수의 알박기. 자, 우리 의원님은 혹시 이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으로서 저희가 보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부담. 아니, 근데, 한동훈 의원.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투표율을 나왔을 네. 때 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구 경북 쪽 네. 변화의 네. 흐름이 예. 있긴 있었는데 예. 생각보다 약했고 네네. 부울 경도 출구조사에 비하면 네. 뭐 상당히 뭐 지난 대선 때보다는 좀 많이 했지만 출구조사에 비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뭐 김문수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계속 힘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김문수 중심의 세력이. 네, 세력이 또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병력도 있어요. 용역 깡패처럼 쓸 수 있는 집단이 있단 말이죠. 누구 정광훈 집단이요? 그러면은 여당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 이제 여당 의원이시니까. 그래도 싸울 대상이 쉬운 대상이면 좋잖아요. 뭐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국정 협력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견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방이 중요하긴 한데 한동훈이 나을까요? 김문수가 나을까요? 막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당권을 가져간다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내란에 대한 정치적인 종식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일정 정도 됐다면 네. 사법적 종식과 제도적 종식이 돼야 돼요. 네. 사법적 종식은 처벌하는 겁니다. 예, 처벌하는 거고 제도적 종식은 이런 내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뭐 개헌을 한다든지 예. 개헌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후자는 그나마 다 쉬울 것 같은데 사법적 종식을 하는 과정에서 예. 반대쪽은 그걸 정치적인 탄압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예. 왜냐면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쵸. 저쪽 입장에서 저항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뭐 굉장히 강력한 충돌이 발생할 텐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예, 그런 그게 관점에서 아니고. 본다면 예. 그래도 12월 3일은 문제가 있다. 예. 탄핵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세력이 뭐 뭔가 좀 더 힘을 갖게 되는 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부드럽게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한동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전 사람을 얘기하고 만약에 사람을 얘기한다면 뭐 다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 그 내란 사법적으로 종식시키려고 할 때 그 저항 예.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저는 김문수의 기회주의자적 면모를 믿어요. 아, 이분은 노동운동 하시다가 네. 단번에 배신하고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다시 감옥에 간다, 무기징역 사형 받는다, 그럼 난 한순간에 손절 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은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여기 다 범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국정 파트너를 합니까? 사실 그리고 의원님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맞다면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약간 정치적으로 낭인 비슷한 시절에 정광훈 집회 따라다니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오세훈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사정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저도 보는데 만약에 그렇든 어쨌든 누구든 이 12월 3일 내란에 대해서 선을 긋는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예. 변화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거나 하는 사람이 저쪽 당에 그나마 주류가 되면은 조금 이 내란 정신을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 빨리 끝내야 다른 국정 과제에 에너지를 저희가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그런 세력이 누구진 모르지만 그런 세력이 좀 주류가 되면은 근데 이게 사실 그래서 걱정인 게 어제 그 결과였거든요. TK, PK 쪽 PK는 많이 그래도 예. 그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많이 있지만 낮았죠. 40% 가까이 PK도 사실 줄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죠.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저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곳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들한테는 어떠한 그 변화를 맞아요.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똑같이 갈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거 오판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오판하는 세력이 나올 거고 기존에 그런 걸 가지고 아마 또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예. 저는 민주당에 매달 적지 않은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으로서 얼마쯤 뭐 적지 않은- 액수를 말하는 건 너무 없어 보이는 거고 네. 적지 않다 내 입장에서 네. 적은 돈 아니다 당원 입장으로서 그냥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란 특검법 화끈하게 진행해가지고요 네. 다 감옥 보내고 남은 애들하고 협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죄가 없으면 남을 거 아닙니까? 시원시원한데요. 죄가 없어서 남아 있다라면 내란하고 관련 없다는 얘기겠지. 그럼 넌 일로 와. 우리랑 같이 국정 파트너 하자. 이러면 훨씬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줄탁 동시가 될 수도 있어요. 안에서도 그거 가지고 좀 저쪽에 싸우고 바깥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치고 들어가니까 예. 이게 줄탁 동시처럼 하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민주당이 화끈하게 해준다면 저 당비를 2배로 오. 매달 2만 원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돈인데. 들통나 버렸네. 저는 지금 저들이 계속 그 이제 본격적으로 협치 얘기를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마치 뭐 내란 종식 때 뭐 경제 회복 이게 무슨 선택지인 것처럼 택일의 문제인 것처럼도 이제 프레임을 씌울 텐데 예. 협치 얘기를 하면 최소한 이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저들의 몇 가지 그 내용들 예. 저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끌어와서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해주자. 가령 뭐 4번 후보가 앞으로 떠들면 예. 뭐 국회 해산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충분히 받아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협치. 아. 그런 협치를 해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예. 예, 본인이 떠들어놨던 거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제명권 같은 건 어때요? 너 나가 이러면 바로 집에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나경원 씨도 사실 비스무리한 얘기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네. 자, 뭐 좀 여러 전망들까지 좀 해주시긴 했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란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당을 깨고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란 특검을 세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아 그럼요. 차라리 세게 해줘라. 맞아요. 어차피 아무리 살살해도 언론이 뭐라고 나올지는 벌써 안 봤는데. 뻔해요. 네. 뻔하기 때문에. 예. 근데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그리고 오늘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란 진압과 종식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어떤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뭐 정치 보복과는 당연히 다른 거죠. 그쵸. 과거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실제로 진짜로 보복을 당했던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겪었던 일로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뭐 그만큼의 수사를 한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때 그 정당한 수사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사도 견뎌야 된다고 보고요. 유혹이 그러니까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은 오해가 있을까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
뭐 저쪽이 어떤 세력이면 좋겠느냐. 이왕이면 사실 내란이라고 그건 내란이라고 인정해주는 세력이 들어서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예. 네. 정상적이고 그거 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근데 그쪽에 어떤 세력이 들어오든 간에 예. 말씀하셨던 대로 내란 특검 등을 통한 사법적 내란 종식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돼요. 예. 네. 자, 아까 전화가 네. 제가 계속 전화가 방송 중에 오는 거예요. 아. 박주민 의원이. 아,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송을 너무 길게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아.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도 지금 막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은 네. 대통령일지도 모르니까 와. 그 즉시 끊을 건데 야.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오늘은 내각 인선이 아니라 주요 인사들 인선이 좀 있었잖아요. 아, 예. 거기에 대한 세 분의 짧은 평가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뭐랄까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들 좀 있어요. 뭐 네.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민주당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갑론을박 하시는데 세 분의 평가도 좀 듣고 나는 어떤 자리에 기대된다 이런 것도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요? 눈 마주쳤어. 예. 야.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 이제 게임 네. 특기를 또 같이 하면서 네. 어쨌든 게임과 문화 쪽으로 네.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기대되고 물론 이제 뭐 김민석 총리라든지 등등 예. 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뭐죠? 왜 좀 더 안 하시죠? 하셔도 되는데. 예, 우리 거기였다님. 혹시 강주정 대변인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평론가. 영업습니다.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네. 혹시라도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저는 부르시는 일이 없도록 야. 아, 저는 야. 여기 들판에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 말씀드리면은 대변인은 이제 강유정 의원이 되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은 건데 음. 지금 부대변인은 이제 안규령 도봉갑 지역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다라는 보도까지 이미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는 인선 어떻게 보셨고 어떤 자리가 또 기대되시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권 초기에 가장 중요한 세 자리를 얘기하려면은 첫 번째가 총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대통령 실장, 그다음에 원내대표예요. 네. 네. 여당의 원내대표 세 자리인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대통령 실장하고 총리를 후보님이 이제 최근 들어 쭉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일단 앉힌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워낙 상황도 상황이고 예.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최근에 어떤 대표님이 왜 이러지? 자꾸 스튜디오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 귀에 붙은 걸 참으면서 했는데 귀에서 계속 윙. 나라 정치를 얘기하는데 나라 파리가 날라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나라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파리 따위가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는 굉장히 적합한 인사를 네.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사들의 경우에는 아직 뭐 확정된 분도 있고 확정 안 돼 있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경력 있는 분들을 좀 우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력. 인수위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바로바로 지금 즉시 투입돼서 해야 될 그럴 영역들이 너무 많아서 과거에 어떤 비슷한 영역에서 경험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좀 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네. 그런 의미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충직한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요건이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두 분의 사이가 뭐 어느 정도로 또 가까우신지도 잘 모르지만 사실 언론에서도 강훈식이라는 의원을 뭐 찐명, 친명 이렇게 많이 분류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진짜 실력대로만 보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훈식이,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하고 대표는 생각보다 가까워요. 오, 예. 가깝고,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정무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뭐 자주 찾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당의 그런 전략 기획 쪽 되게 전략기획 쪽을 쭉 해왔기 때문에 대표가 이제 또 대표라네. 대통령님이 대표가 되시고 나서도 그 전략기획 대선할 때 또 전략기획본부였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자주 묻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에 주신 내용 그러면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민정수석에 대한 하마평이 언론에 많이 등장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특수부 출신이어서 이런 실수를 또 범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평을 하시는 뭐 분들도 덜어 있더군요. 근데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은 이제 과거에 이 특수부 출신 검사, 특수부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혔을 때의 어떤 그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됐다 그러든지 또 이제 도로 검찰, 정치 검찰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셔서 그럴 텐데 우리 법조인이신 박주민 의원은 어떤 사람이 이번 정부의 민정수석이 되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어디서 파리가 자꾸 날아드네. 여기 머리 여기. 나라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자꾸 파리가 날아드네. 뭐야 진짜 마무리 좀 하자 이 파리야. 비싼 드론이에요 이거? 설마 드론이에요? 장난치는 거야 뭐야? 우리 진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네. 검찰 개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큰 가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수사하면 안 되고 네. 하면은 기소 정도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큰 가닥이 잡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 개별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기엔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적합한 사람. 네. 한마디만 하고 네. 싶은데 네. 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원했을 때 저 사람이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지를 한 거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제가 하나하나 고나리질을 하려고 지지한 건 아닙니다. 알아서 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세요. 야 이거 자꾸 뭐 날아다니긴 하네요. 그리고 인사권이 이미 대통령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낌 이상하다 싶으면 자르겠죠. 네. 뭐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입니까? 이거? 예, 이제 첫날인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런 주요 인사들의 인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야 이렇게 파리가 날아드는 저희 정치야시장 스튜디오가 또 파리 때문에 더 방송이 또 지연되지 않게끔 이 시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당 1일차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온라인의 현인, 인터넷의 현인, 사이버 전문가 우리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제2의 대통령실 대변인 이 될지 모르는 제2의 대통령실 대변인이 될지 모르는 우리 영화평론가 혹시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 안 해요. 네. 영화평론가 거의 없다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